사람들이 좋다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는데 저는 그것을 간과했습니다. 그렇다고 다들 좋다고 저도 좋다고 떠들어대는 앵무새처럼 되고 싶지는 않아서 면밀하게 더 살펴보려고 했습니다만 애플은 리뷰어를 앵무새로 만드는 능력이 있는 듯 보입니다. 뭔 말인지 앵무새가 된 정보매 리뷰 한번 달려보실까요? 애플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혁신을 패시브로 하고 있는 이런 추세를 당초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방독면, 인덕션 레인지 등등 각종 비웃음거리가 되기를 마다하지 않으면서 하는 짓이라는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겉으로는 참 설명하기 어려운 포인트를 가지고 잘 만들었다고 떠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따가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서 이야기를 좀 더 하겠지만 써봐야 아는 그런 점들을 갖고 컨퍼런스에서 좋다고 말하려고 하니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지난 애플의 컨퍼런스에서 애플은 배터리에 대해 이렇게 언급하고 넘어갔습니다. So, what has our team done to help the battery keep up with this incredible level of pro performance? iPhone 11 Pro, you now get up to 4 hours longer in your day. 이 좋은 포인트를 딸랑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고 퉁쳤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일찍이 잡스는 자신의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 어떤 부분이 좋은지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Well, we don't want to do either one of these things. What we want to do is make a leapfrog product that is way smarter than any mobile device has ever been and super easy to use. This is what iPhone is. Okay? 타 제품을 까제끼면서 자신의 제품이 졸라 좋다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잡스 같은 사람이니까 가능한 것이었고 춘추 전국 시대 마냥 누구 하나 좋은 폰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먹혔던 방법이긴 하죠. 맥북이 얇아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서류 봉투를 동원했고 아이폰이 통화가 잘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스타벅스에 장난 전화를 걸기도 했죠. Good morning, Starbucks. How can I help you? Yes, I'd like to order 4,000 lattes to go, please. No, just kidding. Wrong number. Thank you. Bye-bye. Okay. 그렇다면 배터리가 좋아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잡스 형님, 돌아오면 안 돼? 좀 돌아와줘. 나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을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좀 마저 다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배터리가 60% 남은 걸 보실 수 있죠. 이 배터리가 언제부터 배터리냐면 지금 이렇게 배터리 타임이 나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게 지금 기록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새벽에 이거를 분리를 했어요. 방 안에 들어가서 잘 때 휴대폰을 옆에 끼고 잤단 말이야. 그러면은 아침 6시부터 지금 현재 이르는 시간까지 한 16, 7시간 정도 지났는데 지금 배터리가 아직 60%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동안 제가 무슨 짓을 했냐면 3시간 40분 동안 유튜브 콘텐츠를 보고 또 게임을 실행을 했습니다. 게임도 한 1시간 했을 거야. 그렇게 하고 이래저래 웹서핑도 하고 기타 등등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배터리에서 전원이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40%밖에는 안 쓴 거예요. LG의 경우라면 어땠을까요? 실험을 안 해봤지만 배터리에서 빼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한 92%, 91%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갖고 아침에 출근을 하면 그 시간에 출근을 완료한 타이밍이 60%가 돼 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좋은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사실 이번 아이폰이 정말 뛰어나 보이는 이유는 이 변강쇠 같은 배터리에 있습니다. 죽어도 죽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아이폰한테 장어꼬리 수만 톤이라도 먹였냐?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이폰은 미쳤습니다. insanely 하다는 단어를 여기에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적화가 나름대로 잘 되어 있다는 삼성 휴대폰조차도 이렇게까지 끈질긴 생명력으로 생존하진 않았어요. 보통 안드로이드 폰에서 15% 경고 알림이 오면 그렇게 오래 쓰진 못했어. 되게 초조해졌단 말이야. 왜? 한두 시간 이내 꺼질 게 자명하기 때문에. 절전 모드와 백그라운드 앱들을 미친듯이 종료해가며 충전 스팟을 찾아 헤매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세대의 아이폰은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작은 사이즈는 3110mAh, 큰 놈이라고 해도 4000mAh가 채 안 됩니다. 용량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4000mAh, 4500mAh 탑재한 놈들을 씹어 먹는다니까? 배터리 타임이. 제가 사용했던 LG폰은 4000mAh를 달고 있었고 갤럭시 폴드 역시 4200mAh에 가까운 용량을 가지고 있었죠. 물론 그 엄청난 면적에 데이터를 뿌려주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생존해 있는 것도 박수를 쳐줄 만한 일이었습니다만 이번 세대의 아이폰에 비비지는 못해 보입니다. 그들보다 더 오래 가도록 시스템을
만든다는 건 이들을 가히 운영체제 깎는 노인들이라고 칭해도 될 만큼 대단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학창시절 때 배웠던 방망이 깎는 노인이라는 수필이 있었습니다. 뭐 대충 내용을 이야기하자면 다림질하는 용도의 방망이를 사기 위해 길거리에 있는 방망이 깎는 노인에게 부탁을 했는데 그 노인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공들여 방망이를 깎는 통에 기분이 좋진 않았지만 나중에 아내에게 방망이를 주니 이만한 방망이가 없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대다수의 분들은 뭔 개소리를 하고 있냐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옛날에는 옷감 다림질할 때 다듬이 방망이를 썼습니다. 다듬이돌 밑에 이렇게 놓고요. 방망이를 똑똑똑똑똑똑 두드려가지고 이 옷감을 펴줬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방망이돌이 있었는데 요즘은 방망이돌 구경하신 분들 없으실 거야. 사실 이 수필이 기억났던 이유도 애플이 겉으로 보기에는 개삽질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미련해 보이기도 하지만 결국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훌륭한 도구를 만들어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배터리 성능에 대한 제 평가는 정말 미쳤다입니다. 2D 게임을 돌리던 영상을 보던 웹서핑을 하던 정말 효율적으로 배터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불안했던 배터리 잔량 20% 구간을 정말 어떻게 쓰면 이렇게 오래 쓸 수 있는지 정말 의아했죠. 오후 4시경 20%를 기록한 배터리는 오후 5시 반이 되어서야 10% 미만 경고를 보내왔습니다. 안드로이드 폰인 V50의 경우는 처참했는데 말이죠. 15% 남으면 무슨 짓을 해도 1시간 이내 완전 방전된다는 이야기였으니까요. 늘 그랬고 그래서 이전날 충전을 안 하거나 다음날 외근이면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이폰의 이런 배터리 수명은 숫자에서만 오는 안정감이 아니라 일종의 신뢰로 바뀌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아이폰은 온도가 낮아지면 배터리가 작동을 안 하게 되는 이슈가 있었고 실사용기간 2년이 되기 전에 배터리의 수명이 엉망이 되는 이슈도 있었죠. 이러한 위기를 기회 삼아 문제를 보완하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고 있음에 박수를 쳐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지. 굉장히 좋아졌어요.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배터리가 변강쇠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3D 게임을 풀옵션으로 돌렸을 때 특히 배터리가 쉽게 털렸는데 2시간 정도 애플 아케이드 게임을 즐기고 나니 40% 정도의 배터리가 증발해 있긴 했었습니다. 뭐 워낙에 고용량, 고사양 게임이기는 했어요. 그게 이제 신세카이 뭐 잠수 뭐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되게 재밌더라고. 이게 캐릭터도 뭐 별로 매력도 없고 재미도 없을 줄 알았는데 되게 재밌더라. 뭐 이건 그렇게 미쳤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많이 밝아졌고 보기 좋아졌으며 사진 찍을 맛이 나게 변경되었습니다. 사실 사진을 평가하는 기준에 있어서 화소수를 가장 많이 고려하고 일종의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친구 녀석이 DSLR을 사용하기에 가끔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진 파일 하나당 30MB 나올 정도의 고해상도의 사진을 찍다 보니 사진을 강조한 이번 아이폰이 좀 실망스럽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다수 추억은 화질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는 사실을요. 오히려 이전의 필름 색감과 그 흐릿한 화질을 더 선호하기도 하죠. 추억 돋는 뭐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것이 그때를 추억하게 해주는 하나의 매개체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마냥 좋지 않은 화질을 추구해야 하느냐? 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최소한 사진이라는 콘텐츠를 즐기기에는 이 아이폰 11 프로 맥스가 지금 나와 있는 휴대폰 카메라 중에서 단연 최고의 느낌을 주는 기기라고 단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느끼기로는 좀 그렇더라고요. 삼성은 좀 너무 좀 인조미가 있고 일단은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그래요. 네, 저는 그렇다고요. 네, 여러분들. 또 앱등이 납셨네 어쩌고 하지 마시고요. 샤오미 셀카도 호평이었고 전문가 집단에서 칭찬을 받은 LG의 폰카도 있었고 수많은 유저들로부터 만족감을 이끌어냈던 삼성의 카메라도 있었습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는 정말 애플에서 칼을 갈고 이건 바이올린이고 칼을 갈고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황경박님, 네, 아이폰 11에 전면 야간 모드 들어갔나요? 네, 전면 카메라 테스트까지는 야간 모드 카메라까지는 테스트를 못 해봤어요. 지금 해보면 되지. 방금 저 어두운 공간에서 불 끄고 조명 뒤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뭐 나름 나쁘진 않은데 노이즈나 기본적인 어떤 그러한 느낌들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지금 카메라로 보시기에는 나쁘지 않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노이즈랑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끓고요. 그렇게 뭐 추천할 만한 사진 이미지는 아니다라는 거. 네. 깜짝 놀랐지? 그렇습니다. 야간 모드가 그렇게 썩 탁월하게 들어가 있진 않아요. 뭐 근데 있다고는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화면이 또 나름대로 밝게 찍힌 걸로 봐선 모드가 있는 것도 같아. 근데 어차피 소프트웨어로 처리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밤에는 가급적 사진 안 찍어야지. 굳이 뭐 이걸로 찍고 있습니까? 애플은 원래 나와있던 것들을 잘 다듬어내 놓는 걸 잘하는 기업입니다. 이번 아이폰 역시 기존에 나와있던 12메가픽셀 카메라를 참 잘 깎아서 내놨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렌즈의 구경이 커졌고 12메가픽셀이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디테일한 질감 등을 표현해줄 것이라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폰카는 폰카였죠. 디테일은 뭉개지고 조금만 확대해도 도트가 보이는 아슬아슬한 경계에 있는 결과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풀 이미지로 보면 부족한 것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보기 힘든 결과물이었어요. 머리카락의 디테일은
살아있고 충분히 핸드블러가 생길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이미지를 억제해주고 색감은 생동감 있게 살려주었죠. 동영상은 또 어떤가요? 동영상의 줌인 줌아웃 기능은 카메라 모듈이 바뀐다는 느낌을 주지 않을 정도로 정교하게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휴대폰에 프로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죠. 카메라가 좋아졌고 프로세서가 좋아졌으며 배터리의 가용 시간은 늘었습니다. 고속 충전기를 통해 2시간이 채 안 되는 시간 만에 완충이 되기도 하죠. 이전의 아이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패시브 스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이폰에서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장점 들어갑니다. 바로 영상 편집이에요. 안드로이드 폰을 쓸 때 가장 아쉬웠던 포인트 중 하나가 바로 영상 편집이었습니다. 물론 어도비의 프리미어 러쉬라던가 많이들 쓰시는 편집 툴인 그게 뭐지? 이것도 있긴 한데요. 사실 휴대폰에서 사용해본 영상 편집 툴의 최고봉은 아이무비였습니다. 아마추어 툴로 정말 필요한 기능만을 넣어두었고 숙련가가 되면 좀 불편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지만 일반 데스크탑의 영상 편집 툴처럼 사용할 수도 있었죠. 이렇게 여러모로 패시브 스킬이 증가한 아이폰 11 프로 맥스는 누구에게 가장 필요할까요? 배터리 타임 늘어났죠. 카메라 좋아졌죠. 영상 편집 기능 여전히 좋죠. 유튜버들이나 이제 인터넷 생방송을 하는 인터넷 플랫폼으로 방송을 하는 사람들한테 대따 좋아졌다는 얘기야. 하지만 이것이 어쩌면 아이폰의 단점으로 직행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내구도 때문인지 뭔지 아이폰의 무게는 엄청나게 늘었고 기존에 플러스를 쓰던 유저들에게서도 이거 좀 무거운데 하는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만큼 필요한 기능은 때려박았기 때문에 무게가 무거워졌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밀스펙 인증을 받고도 큰 사이즈 휴대폰의 무게가 180g대에 머물러 있는 LG폰을 보면 애플은 당최 폰에 뭘 집어넣길래 이렇게 무겁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영상을 하거나 사진을 하는 사람들에게 콘텐츠 만드는 도구의 무게는 이미 논외 대상이었어요. 카메라가 무거워도 사진, 영상을 찍어야 하니 무거워도 들고 다니며 작업을 합니다. 만약 촬영 도구가 휴대폰 무게로 줄어든다면 그것만큼 반길 일은 없겠죠. 비록 일반 휴대폰보다 조금 더 무게가 나간다 하더라도 이것이 그렇게 큰 단점으로 다가오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일반 사람들에게는 단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카메라를 잘 찍지 않고 그저 휴대폰 통화나 Internet communications device. 정도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이폰이 불필요한 분들이시겠죠. 배터리가 오래 간다고 해도 무게에 민감하신 분들이면 아이폰의 무게에 상당한 불편함을 느끼실 겁니다. 늘 충전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 직장인이라던가 사무직원들은 배터리가 오래 간다고 아주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진 않겠죠. 사람마다 보는 시각이 다르고 느끼는 것이 다를 겁니다. 그만큼 다양해졌고 그만큼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기는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과거 누군가는 그것을 이뤄냈고 애플의 기업 가치를 엄청나게 끌어올렸습니다. 심지어 그가 세상에 없음에도 그 기업은 몇 배의 성장을 거듭하며 현재까지 오게 되었죠. 사실 이만큼 아이폰이 좋아졌다고 해도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것이라고 저는 감히 단언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과거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던 아이폰의 쿨한 매력이 지금은 그렇게 많이 보이지도 아니하거니와 모든 이들이 사고 싶어 안달난 폰이 이제는 미디어 제작자들에게만 매력적인 폰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제가 삼성폰의 컨퍼런스를 보며 가장 냉소적이었던 부분이 바로 AR 브러쉬였습니다. 누가 얼마나 어떻게 쓰게 될까요? 3D 스캔 기능은요. 프로가 그걸 사용해서 3D 오브젝트를 만들어 시판하는 게 가능할까요? 그나마 애플은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며 개발해왔습니다. 그것의 성공 여부는 긍정적으로 점칠 순 없지만 그래도 그나마 우리 삶에 가까운 뭔가를 개발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삼성이 애쓰고 있지 않다는 말은 아니죠. 휴대폰을 개발하는 회사들은 이제 기술적인 고도화에서 벗어나 그것을 어떻게 사람들이 재미있고 유익하게 사용하게 될지를 고민하며 기기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나마 애플이 그러한 포인트에 가장 가깝게 발전해가고 있는 회사라는 생각이 이번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들었다는 거고요.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무언가를 못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 아쉬울 따름이라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아마도 이번 세대가 제가 사용하는 마지막 아이폰이 될 것이라 말씀드렸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널렸고 콘텐츠들을 이기기 저기기 옮기며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니 탈 애플을 해도 살아나가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결심은 불과 아이폰 사용 5일 만에 바뀌게 되었네요. 확실히 삼성, LG 모두 휴대폰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기 훨씬 더 나아지기도 하고 있죠. 하지만 제가 다시금 애플에 발목이 잡힌 이유는 제가 바로 그들이 타겟팅한 프로 콘텐츠 제작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사용자 편의성에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콘텐츠 제작자들의 사용자 편의성
편리성에 국한되어 있긴 하지만 말이죠. 사실 우리 모두가 콘텐츠 제작자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애플의 행보는 진보적일지 모르겠지만 당장 눈앞에 모든 사람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주긴 어려워 보이네요. 최소한 지금 세대의 아이폰으로는 말이죠. 앞으로 휴대폰을 사실 때 애플을 염두에 두고 계실 분들을 위해 최종적인 한 줄 평 드립니다. 애플은 여전히 편리하다. 하지만 여전하지 않은 것도 존재한다. 그 편리성이 그 애플의 작동 원리를 아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된다는 것은 애플이 여전하지 않다고 말하기 충분한 부분이다. 그러니 땡땡페이, 뒤로 가기 버튼, 파일 커스터마이징, 개방성 등 안드로이드의 장점을 버릴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애플을 사지 말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이번 버전은 더더욱 말이죠. 여기까지 정곰전자의 정곰이었습니다. 내일은 좀 더 나은 정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이!